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 박원석입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의 공동창당 합의사항에 관해서 새로운 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 합의사항.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을 갖게 되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 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칭 개혁미래당의 지도 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서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서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가칭 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1월 28일입니다. 오늘 미래대연합 박원석, 새로운 미래 신경민 두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처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할 것이고 실장 후보를 물색하는 등 이미 물밑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이 두렵다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추진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날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며 특검과 맞바꾸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민에게 뒷거래를 제안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처벌입니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함을 그 누구도 성역일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엄정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면서 제2부속실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정부 여당에게 총선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특검이고 제2부속실 설치는 설치고 사과는 사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2부속실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죄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가오는 30일에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가족과 측근만을 위할 뿐 국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상 균형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83만여 개에 달하는 영세 기업들과 800만 명의 근로자 우려를 대신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5일 본회의에 52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2년 유예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많은 분들에게 따끔하게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세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처벌 우려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습니다. 2월 1일 본회의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한 것처럼 된 거지? 아직 소개도 없이 그냥 갈까? 제가 오늘은 대변인 아니라 저 현역 의원 박정하러 와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출마 선언하신다고 그래서 옆에 있으려고. 윤희숙 의원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중구 성동 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중차대함을 생각한다면 정치하는 사람 누구라도 움츠려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국제 통상 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AI 기술혁명으로 전 세계 기술 지형과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지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검은 백조, 이런 불길한 오만 것들이 한반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지만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우리 굳은 살을 베어내는 구조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OECD는 불과 10년 후부터 한국은 잠재 성장률 0%대의 시대에 들어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G7 중에서 우리처럼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선망의 대상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빠르게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때 기적이었다가 장렬하게 실패한 나라, 젊은이와 노인이 모두 절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습니다. 상대방만 붙잡고 싸우느라 바닥이 무너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정쟁의 정치를 몰아내지 않고는 구조개혁도 경제력 회복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할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새 세대로 정치를 교체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생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입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바꿔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치가 알맹이입니다. 적폐청산, 이런 모호한 구호로 나라를 두동강 내는 정치, 토착 외구, 그리고 죽창가,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나라의 꽉 막힌 앞날을 구조개혁으로 뚫어내는 것이 알맹이입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쓴소리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정치가 알맹이입니다. 나라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고 와 털어먹는 기반이 껍데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 알맹이입니다. 공직 출마를 방탄으로 이용해, 개인의 방탄으로 이용해 써먹는 정치가, 그런 파렴치가 우리 시대의 껍데기입니다. 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파렴치한 방탄을 덮어주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 혐오에 지쳐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데도 무의미한 쌈박질만 하는 정치가 징글징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정치의 순기능을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는 이번 총선이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달렸습니다. 성동 구민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정치 역정을 중구 성동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동은 지금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는 에너지 넘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오랜 얼굴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업과 한류 기획사가 모여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을 하는 담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숲과 강을 끼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발전의 성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대립이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보수정부 때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허가한 덕분에 지금 서울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서울시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재개발 허가는 가다서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기는 마찰열을 상생의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해낼 수 있으려면 저 같은 경제 전문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 꼭 필요합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울이 이룩한 과거의 성과는 그 자체로 값지지만 미래 한국의 얼굴은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경쟁하며 다수가 주눅드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도시들이 어우러지는 다양성의 미래를 그려내야 합니다. 성동을 자연과 사람이 훨씬 더 조화롭게 친하게 지내면서 첨단 산업을 꽃피는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렸던 자연 친화적인 첨단 도시, 역동적이면서도 따뜻한 미래 도시를 실제로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성동은 미래 서울의 심장이 돼서 한강과 중랑천을 따라 동으로 서로 북으로 그 모습을 전파해낼 것입니다. 맑은 힘, 미래의 표준, 저 윤희숙이 바꾸겠습니다. 성동이 설레는 정치,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이 뛰는 정치를 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건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오늘로 총선이 73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둘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인 80명은 얼마 전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인 80명은 얼마 전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발표 도중 명단에 넣어달라는 의원과 빼달라는 의원이 나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나머지 8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도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팽팽한 상태라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무책임의 발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군소정당과 협잡으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이 됐지만 실상은 공수처법 처리에 군소정당의 협조를 받는 대신 이들에게 선거법을 내주며 야합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 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대표는 하루속히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논평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그 무엇도 손에 쥘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하지만 발사 위치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 인근으로 보여지는 만큼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월 총선이 점차 다가오자 북한의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또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뻔한 꼼수를 그대로 들밀고 있지만, 이 문장 다시 하겠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뻔한 꼼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굳건히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자들이 김정은이 앞으로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압도적 힘으로 더욱 철저히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더욱 치밀하게 대비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최현철입니다. 네, 온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증오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권의 혐오와 음모론을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어제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퇴원하면서 배 의원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을 신고해준 시민들과 소방, 경찰 관계자, 그리고 순천향대 의료진, 취재진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일어난 사건이고, 게다가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근거 없는 음모설, 자작설은 더 큰 우려와 함께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이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야 하며 혐오와 음모를 조장하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 테러는 진영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향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함께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2번의 정치 테러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라치기, 혐오 가득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치 테러뿐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오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권의 혐오와 음모를 종식시키기 위해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